자, 다음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 이건 가나형이고요. 가나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가형하고 나형하고 어떤 점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판단하면서 좀 글을 읽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미국의 헌법학자 제롬 베러는 1967년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네, 사람 이름이 나왔으면 이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란 정의죠.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표명은 의사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언론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하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에 대한 정의고요. 별 내용이 없어요. 다음 볼게요. 베러는 당시 미국과 영국 내의 언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독점과 과점, 시장이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 얘네들이 모든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을 독점, 또는 두 사람 이상 또는 두 단체 이상, 기업 이상이 차지하는 것을 과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여기서 통로가 의미하는 것은 언론 매체를 의미합니다. 이런 언론 매체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베런이 이 언론을 비판한 내용이 독과점으로 인해서 국민이 언론과 같은 매체, 통로가 사라진다는 것을 지적했고요. 다음, 또한 두 번째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죠. 상업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언론사가 보다 많은 시청자나 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이나 의견보다는,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 의견은 뭐야? 내가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쳐줘, 이런 거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언론사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편하죠. 대중적인 주장이나 의견만을 전달한다. 상업적인 내용을 조금 중시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베런이 미국과 영국의 언론을 비판한 내용 두 번째,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언론사가 대중적인 내용만 전달한다는 점을 비판했어요. 언론 매체가 공론장의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다양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매체, 이 기관, 이런 기업들이 얘네 상업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런 자극적인 기사만 내고, 그리고 얘네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싣지 않고, 그리고 얘네들이 독과점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독점하고, 이러한 모습이 비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언론 매체가 이러한 국민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이 되지 못하는 것, 그걸 지적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언론 매체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해도 매스미디어에게 주면 그 전달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내가 만약에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매스미디어를 제외한 다른 매체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 파급력도 굉장히 적고요. 전달 범위도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제일 빠른 방법은, 제일 넓게, 광범위하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이라는 거죠. 매스미디어의 거대화, 독점화에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계층의 집단으로 것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베런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뭐야?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 문단을 다시 정리하자면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다음, 법적으로 보장받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대표적인 형태는 반론권이다. 자, 그래서 반론권 첫 번째 형태예요. 이는 언론 매체에 의해 명예훼손, 비판, 공격 등 피해받은 국민이, 여기까지, 국민이 언론에 의해 피해를 받아요.
그러면은 그 피해받은 보도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정정,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뭐야? 반론권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권리 실현의 주체. 이 반론권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는 피해받은 국민이다. 다음, 이 반론권의 내용은 뭐야? 자기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정정, 해명을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반론권은 언론 매체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뭐야? 여러 가지로 나눠서 또 설명한 거예요. 반론권 이외에도 언론 매체 접근권의 다른 형태도 또 있다는 얘기예요. 방송법이에요. 언론 매체가 사회 다양성을 해치거나 임의로 특정 의견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뭐야? 방송법 중 다양성을 해치거나 뭐 특정 계층만 반영하고 다른 계층을 반영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뭐야? 특정의 의견을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다음,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조항 등을 통해서, 그래서 뭐야?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다른 형태예요. 시청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다양한 실현 양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 아까 전에 매스미디어를 소유하는 어떠한 독점 또는 과점하는 이러한 기업에 의해서 국민들이 의사소통의 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이러한 것이 없어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의의예요. 그래서 이바지하는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언론 매체가 신문 등의 표현의 내용을 결정하는 권리인 편집권과 맞부딪힐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뭐야? 자,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시민의 언론에 대한 자유죠. 그런데 편집권은 누구의 자유이냐? 라고 했을 때 편집권은 언론사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언론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기자, 편집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어떠한 의견에 따라서 어떠한 기사를 생성하고 언론의 내용을 형성하는 데 자유가 있단 말이죠. 이들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가 부딪힌다라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언론 매체가 일정한 기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언론 매체가 일정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할 때는,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게 사용하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구제수단을 활용하여서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의 자유가 부딪혀요. 이랬을 경우에 1차적으로는 지금 뭐야? 이러한 그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량권을 줘요. 하지만 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뭐야?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호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은 언론 매체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유재량으로 표현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 재량권이 일탈되거나 남용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에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정정보도 청구권. 자, 언론 보도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받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런 것들 질문을 제시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방법이에요. 호기심을 유발할 수도 있겠고요.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겠죠. 이후 설명할 내용이 뭐냐? 권리나 명예가 침해받았을 때 대처 방안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했죠? 가와 나의 어떠한 글의 공통점을 좀 찾자면요. 반론권에 대한 얘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론권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반론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언론 매체에 의해 개인이 명예훼손, 비판, 공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이 반론이나 정정을 할 수 있는 권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뒤에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겠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언론 보도에서 있잖아. 명예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문제점이 뭐야? 얘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이 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고 재판이 열리고 재판이 열렸을 때 여기에서 판사가 얘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그거 불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항소할 수 있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겠죠. 따라서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 매체에 의한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 신속하고 오래 걸리니까 신속해야 되겠죠. 대등한 방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 명예훼손 죄는 형법이죠. 형법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신속해요 얘는. 그리고 대등한 방어수단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문단 정리하자면은 언론 매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언론중재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이 있다. 먼저 정정보도 청구권. 진실하지 않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개인이 입었을 경우에 보도의 내용을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정정보도 청구권이에요. 다음 반론보도 청구권은 무엇이냐?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해 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권리예요. 자, 그런데 자, 차이는 뭐야? 정정을 보도하도록 요구하는 권리고 얘는 뭐야? 반론의 보도를 요구하는 권리죠. 다음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원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허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얘가 지금 원래 보도가 가짜다라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반면 반론보도는 원보도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얘는 뭐야? 얘가 가짜다, 진짜